상대도수. 상대도수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면, 먼저 전체 50명 중에서 10번째를 차지하는 경우와 전체 100명 중에서 10번째를 차지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까요? 두 그룹에서 모두 10번째를 차지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수준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나요? 물론 아니겠죠? 그 이유는 두 그룹의 전체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고려한 상대적인 비율을 구해보면 첫 번째 그룹에서는 50분의 10이 되므로 이는 상위 20%에 해당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100분의 10이 되므로 이는 상위 10%에 해당하므로 두 번째 그룹에서의 10번째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전체 인원수의 대상이 시 단위, 도 단위, 나라, 아시아, 전 세계로 확장이 된다면 해당하는 사람의 수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떠올려 볼까요? 각 지역을 대표하여 경기를 펼치는 전국체전에서의 금메달은 우리나라에서의 1등을 나타내고, 아시아의 각 국가들이 펼치는 아시안 게임에서의 금메달은 아시아에서의 1등을 의미하며,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전 세계에서의 1등을 뜻하므로 메달을 따기 위하여 힘든 훈련을 열심히 해내는 선수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처럼 상대도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되고, 특히 이를 통하여 전체의 양이 다른 그룹을 비교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개념 수업에 임해보세요. 상대도수란 도수의 총합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말해요. 전체와 해당 도수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요.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는 방법은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 전체에 대한 해당 도수의 비율이 됩니다. 앞에 도수분포표 강의에서 백분율을 구할 때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이 된다고 했어요. 이 식에서도 전체에 대한 해당 도수의 비율로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이 상대 도수가 되므로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백분율을 구할 때는 구한 상대 도수의 100을 곱하면 됩니다. 주어진 도수 분포표에서 도수의 총합을 이용하여 각각의 상대 도수를 구해보면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전체 인원수 20명 중에서 4명을 차지하므로 그 상대 도수는 20분의 4가 되고, 여기서 20분의 4를 구할 때 4를 20으로 직접 나누어서 계산하지 말고 분수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분모와 분자의 적당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10의 거듭 제곱인 100이나 1000 등의 수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주어진 분모가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나누어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20분의 4에서 분모와 분자의 5를 각각 곱하면 100분의 20이므로 상대도수는 0.2가 됩니다. 이 상대도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0.2 곱하기 100이므로 20%가 되며, 해당 계급은 전체 중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계급에서도 상대도수는 20분의 8이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계산하면 상대도수는 0.4가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상대도수의 총합을 구해볼까요? 주어진 표에서는 상대도수의 값이 비교적 간략히 표현되어 있어서 이들을 모두 더하면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 됨을 알 수 있지만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분수들의 합이 되므로 1을 하나로 합쳐 모두 더하면 20분의 4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2는
20분의 20이 되므로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됩니다. 상대 도수 공식의 변환. 방금 배운 상대 도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상대 도수가 아니라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고 싶다면 등식의 양변에 분모에 있는 도수의 총합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계급의 도수는 도수의 총합 곱하기 그 계급의 상대 도수가 됩니다. 이번엔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면 이 등식에서 양변을 그 계급의 상대 도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은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방금처럼 상대 도수 공식의 변환된 공식이 아니라 원래 상대 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정리해보면 도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다면 좌변에 있는 상대 도수와 우변의 분모에 대하여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의 결과와 똑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주어진 등식에 대하여 서로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해요. 방정식의 계산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도수의 공식을 이용하여 두 가지의 변환된 공식이 나오는데 이를 간단히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도수의 공식을 좀 더 간략히 표현하면 전체 도수분에 해당 도수라고 할게요. 지난 1학기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할 때 사용한 무당벌레 공식 기억하나요? 네, 간단히 줄여서 거속시로 표현하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해당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가 되고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가 되며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해당 도수가 됩니다. 거속시와 같이 해상전으로 외워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해상전은 바다에서 적들과 치르는 전투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왜구들을 해상에서 전멸시키는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예를 들어 도수의 총합이 40이고 상대 도수가 0.3인 계급의 도수는 해상전에서 해당하는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이므로 0.3 곱하기 40이므로 따라서 12가 되고 도수가 10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0.2일 때 도수의 총합은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해당 도수이므로 0.2분의 10이 되고 여기서도 분모에 있는 소수점을 없애기 위하여 분수의 위대한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을 곱하면 2분의 100이 되므로 따라서 50이 됩니다. 상대도수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된다고 했어요. 각 계급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예요. 즉, 도수가 2배, 3배가 되면 상대도수도 2배, 3배가 됩니다. 오른쪽의 도수분포표에서 확인해보면 도수가 2배가 되면 상대도수도 2배가 되고 도수가 3배가 되면 상대도수도 3배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상대도수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해요. 강의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도수의 총합이 다르면 기줄량이 서로 다르므로 비교하고자 하는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지만 상대 도수를 이용하면 직접적인 위치 비교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 되므로 상대 도수에서는 1을 기줄량으로 하기 때문에 기줄량이 1로 같아져서 직접적인 위치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두 학교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어느 학교가 더 높을까?
아래 도수 분포표에서 해당 계급의 도수는 각각 40명과 45명이 되지만 이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량을 알아봐야 해요. A학교의 도수의 총합은 200명이고 B학교의 도수의 총합은 300명이 되므로 기준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량을 같게 하기 위하여 상대 도수를 구하여 비교해보면 A학교의 상대 도수는 200분의 40이므로 0.2가 되고 B학교의 상대 도수는 300분의 45이므로 0.15가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대 도수분 보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고 도수에서는 B학교의 학생 수가 많지만 기준량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상대 도수에서는 기준량을 같게 만들었으므로 A학교는 기준량 1에 대하여 0.2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B학교는 기준량 1에 대하여 0.15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 상대 도수를 비교하여 해당 계급의 학생은 A학교가 B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해당 계급의 비율을 각각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량을 같게 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따라서 해당 계급의 학생 수는 B의 학교가 많지만 전체에 대한 비율 즉 상대 도수를 고려하면 A학교의 비율이 더 높게 됩니다. 상대 도수의 분포표와 그래프. 상대 도수의 분포표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나타낸 표를 말해요. 상대 도수를 분수가 아닌 소수로 나타내는 것은 상대 도수의 값을 비교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빈 칸을 채워보면 해당 도수 A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이기 때문에 0.3 곱하기 10이므로 3이 되고 상대 도수 B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이기 때문에 10분의 5이므로 0.5가 되며 도수 C는 전체 도수 10에서 3과 5를 빼면 되므로 2가 되며 상대 도수 D는 10분의 2이므로 0.2가 됩니다. 상대 도수의 그래프란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전 강의에서 수업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순서와 같아요. 1. 가로축에 각 계급의 양끝 값을 적는다. 2. 세로축에 상대 도수를 적는다. 3.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린다. 왼쪽은 도수분포표와 그 그래프예요. 상대 도수분포표를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두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모양은 아주 유사해요. 단지 세로축의 높낮이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면 상대 도수의 그래프가 굳이 왜 필요할까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에 대하여 기준량이 같게 되는 상대 도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그림 안에 나타내면 해당 계급의 상대적인 비율이 한눈에 파악되므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데 아주 용이해요. 이때는 히스토그램이 아닌 도수분포 다각형의 형태로 그려야 겹치지 않게 되어서 그 값을 비교할 수 있어요. 참고로 상대 도수분포 그래프의 넓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이전 강의에서 히스토그램이나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서로 같고 그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넓이는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 도수의 총합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1이 되므로 따라서 상대 도수분포 그래프의 넓이는 항상 계급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